띠디 빵빵 아반떼 하이브리드 2022년식 나가요. 여러분들 출발! 야 신과장 제일 늦었어. 너 저였어. 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요즘 전기차도 엄청 많이 나오죠. 뭐 각 브랜드에서 뭐 새로운 전기차들 막 자다가 이눈 뜨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기차도 되게 좋지만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젤은 살만하지 않고 가솔린은 연비가 별로 떨어지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사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반떼 하이브리드 2022년식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22년식 아반떼 이렇게 받아가지고 리뷰했었잖아요. 바로 한번 2022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승차가 없어요. 뭐 전국에 막 다 돌아봤는데 거의 없고, 현대 청주 드라이빙 센터에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청주까지 달려와서 22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으로 넘어오면서 가솔린 모델, 그냥 일반 모델들도 가격이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옵션으로 선택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 적용이 되거나, 또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좀 묶여 있었던 패키지들이 세분화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트림이 이전은 2021년식 기준으로 스마트를 선택하기에 뭔가 표준이 애매한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법인차나 렌트카로 출고하는 트림 딱 이렇게 됐었는데, 22년식으로 넘어가면서 가성비가 진짜 좋아진 게 바로 스마트 트림입니다. 147만원 정도가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전동 사이드 미러나 우리나라는 진짜 선호하지 않는 게 바로 직물 시트거든요. 요게 원래 25만원 옵션 가격을 줘야지만 이제 인조 가죽이 들어갔는데,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웬만한 옵션들이 스마트인데도 들어가 있어요. 대신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요. 내연 그냥 일반 모델 대비 한 5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연비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이브리드가 어떤 게 되게 좋냐면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고 실내 정숙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름 좀 조용하고 힘도 좀 있고 연비도 좋은 차를 원하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옵션이야. 약간 스마트 트림의 옵션 조금밖에 이게 아니라 인스퍼레이션의 옵션 다 집어넣어, 약간 요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연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아반떼 가솔린 내연기관도 연비가 기가 막혀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리뷰했을 때도 운전의 재미는 아반떼 N9이나 아반떼 하이브리드라, 저는 그러니까 물론 N9이 조금 더 좋긴 하죠. 근데 움직임이라든지 반응 이런 부분에서는 N9 못지않은 움직임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분들과 조금 더 조용하고 그러면서 연비도 좋은 차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사실 드렸던 겁니다. 생각보다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은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번에 2022년식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내연기관이랑 비슷하게 옵션들이 되게 상향이 됐어요. 원래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옵션으로 없었던 것들이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됐죠. 스마트 트림이 되게 진짜 옵션 가격들이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원래 내비게이션 옵션 240만원 여기 묶여있던 거 있잖아요. 근데 버튼 시동 및 스마트 키가 컨비니언스 2 65만원으로 별도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8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옵션이 좀 세분화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게다가 스마트는 원래 이제 LED 테일램프 옵션을 추가하면은 17인치 휠로 변경이 가능했던 게 30만원 별도 옵션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기본형에는 LED 테일램프를 애초에 선택할 수도 없게 막아놓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트림이 살짝 옵션을 넣기는 했지만 좀 모던과 인스퍼레이션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모던은 2377만원에서 2578만원으로 한 201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전에 123만원을 내고 선택 가능했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7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건데, 동승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운전석만 기본이었는데 동승석까지도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던 트림은 원래 컴포트 1과 컴포트 2가 따로 있었는데 22년식부터는 컴포트 1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간결하게 바뀐 거죠.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이 없어지고 현대 디지털 키와 스마트 무선 충전이 컴포트 1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던에는 보스 스피커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차이죠. 인스퍼레이션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25만원 별도 옵션이었던 하이패스 ECM 룸밀러도 컴포트 1로 이제 묶여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퍼레이션, 요게 76만원 올랐어요. 2,814만원에서 2,890만원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인스퍼레이션은 원래 기존에도 옵션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큰 차이 없거든요. 여기서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나 전동 사이드 미러나 LED 실내등,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동승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가격 인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스마트 트림이나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물론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겠죠. 진짜 이 현대자동차 옵션 선택할 때 인스퍼레이션 가장 윗등급 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던이랑 인스퍼레이션 잠깐 한번 얘기해보면 가격 차이가 한 314만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39만원, 스마트 센서 2 83만원, 익스테리어 디자인 69만원, 컴포트 1 118만원을 추가해야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추가로 오직 인스퍼레이션에만 보스 스피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트도 천연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에어로 타입 와이퍼, 크롬 윈도우 몰딩, 베이지 인테리어가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를 생각을 한다면 모던보다는 인스퍼레이션이 난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옵션을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모던에서 그냥 기본적인 옵션 선택해도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2022년으로 바뀌면서 좀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외적으로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아요. 네,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어쨌든 3,155만원이면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A필러, 그다음에 B필러 이런 부분이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몰딩 부분들도 약간 그 이음새라든지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쉬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요. 트렁크 안쪽에 이런 마감들 있죠. 예전에는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안쪽에 있는 마감들도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띠띠 빵빵 아반떼 하이브리드 2022년식 나가요. 내가 뭐라 했어?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간다 다시. 여러분들 출발! 야 신과장 제일 늦었어. 너 저 역사. 네?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하이브리드만한 차가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 뭐 다 인기 많잖아요.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그랜저 뭐 하이브리드 뭐 말할 것도 없고, 소렌토, 투싼, 스포티지,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저 카니발 하이브리드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연비도 좋고 이 움직임이 되게 진짜 미쳤어요. 배기량이 높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임이 처음에 터브렉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살짝 힘이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차가 이제 초반에 움직임이 나름 반응도 좀 빠르고 연비도 훌륭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디젤을 선호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디젤 값도 워낙 많이 오르고 또 요소수 대란 한번 일어나니까 꺼려한다,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하이브리드의 진정한 숨겨진 매력은 운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운전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움직임이 되게 민첩해요. 저속에서 악셀 밟았을 때 그런 반응들, 이게 디젤 못지않은 그런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움직임이 되게 경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매력이 너무 진짜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조용하잖아. 디젤은 시끄럽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디젤은 야 요즘 디젤 많이 좋아져가지고 조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6기통 디젤 4기통과는 차원이 달라요. 6기통 디젤은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차 때는 조용하지만 연식이 좀 되고 키로수가 좀 늘어나면 시끄러워져요. 아무래도 좀 관리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카니발 처음 때 제가 뭐랬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지금 봐봐. 난리 나지. 이 하이브리드가 타면은 이질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 모터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면 조용하죠. 속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이런 언덕을 만나면 바로 이제 엔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기 모터랑 엔진이랑 같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 이질감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죠. 자연스러웠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다가 엔진이 개입을 하면은 뭔가 되게 이질감이 들고 뭐 소리가 난다든지 물론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꿀꿀렁 한다든지 이런 게 뭔가 좀 액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 특히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자로 그냥 쭉 가는 거죠. 옛날에는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간다는, 아무런 이질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도 얘기 많더라고요. 뭐요? 디스플레이 그 기존 아반떼도 보면은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좀 뭔가 좀 보기 좀 흉하다. 아반떼 욕하지 마. 우리 장모님 가는 거야. 나쁜 놈이네. 와이씨, 세균매 진짜. 너 아반떼 타는 사람들 욕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나쁜 놈 새끼! 너 왜 그러세요? 차의 가격도 있고 이 차의 포지션이 뭔가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 뭐 이런 건 아닌데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N9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외라는 얘기죠. 뒷자리 성인 3명은 아닌 것 같아. 어우, 어떻게 편해요? 이렇게 이제 우동 여기 있죠? 여기. 오늘 저기 간장 삼겹살 먹자고. 여러분, 제수 씨 보고 있어요? 간장 삼겹살. 아니 제가 나랑 지금 몸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덴저러스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살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 봐봐. 악셀 밟았을 때 슈퍼카인 줄 알았어요. 장난 아니지. 풀옵션이라 거의 3,155만 원이긴 한데 이 아반떼 포지션이 사회초년생도 살 수 있고 패밀리카로도 탈 수 있고 이제 뭐 은퇴한 시니어분들도 탈 수 있고 전 연령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다른 거 차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만족도 가성비를 생각을 하면은 아반떼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놀라실 분들도 있지만 연비 뭐 그 다음에 움직임 그리고 옵션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스마트 트림에서 딱 옵션 한 두세 개만 딱 추가해 가지고 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 다이나믹하다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경쾌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도 되게 많이 이제 구매를 하세요. 그런 초반 움직임이라든지 중후반에서 이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과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2022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가 최초 시승이 아닌가요? 청주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2022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은 분들은 여기 현대자동차 청주 드라이빙 라운지에 오셔서 예약하셔야 돼요. 저희도 예약 일주일 전인가 예약하고 온 거라서 예약해서 오셔가지고 직접 시승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과는 좀 다르네. 일반 가솔린 모델과 좀 다르네 라고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식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아마 최초로 보여드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도 이 아반떼가 수익이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가성비, 옵션의 좀 이렇게 단일화, 옵션에 대한 그런 세분화, 그리고 기본 옵션들 좀 많이 집어넣어주면서 조금 애매해진 포지션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상품성을 좀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진짜 좋은 차예요. 이 정도 금액에 이만큼 연비 좋고 밸런스 좋은 차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증명이 되는 줄 알아요?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약해도 11개월이에요. 요즘에 이런 진짜 인기 많은 차들 찍을 때마다 죄송스러워. 아니 어차피 차도 안 나오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우파몰 하면 또 이벤트죠. 마일론 방향제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 교차 증정도 되고요. 1탄과 3탄을 같이 구매하여도 1탄, 3탄 리필킷을 하나씩 더 드립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